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송희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서서 서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PPT를 봐야 돼서요.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와서 잠깐 제 소개 말씀을 올리면, 저도 동양학과 출신입니다. 86학번이고요. 동양학과를 졸업을 하고 미술사학과에 가서 조선시대 회화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이유태 선생님의 제자뻘이죠. 예, 그런 인연과, 그리고 방금 발표를 하신 홍선표 선생님께서 제 은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제가 잘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선생님께서는, 홍선표 교수님께서는 이유태 선생님의 작품 세계를 학술적인 면으로 설명을 해주셨다면, 저는 그 이대 동양학과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가볍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한 20분 동안 말씀드린 발표 순서입니다. 동양학과가 어떻게 설립이 됐고, 그 다음에 이유태 선생님께서 부임하셔서 지내셨던 학창 시절과, 그 다음에 이유태 선생님께서 남기신 가르침,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술대학이 처음 설립이 됐습니다. 바로 어디서 설립이 됐냐면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시작이 됐어요.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1945년 8월에 해방이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9월에 종합대학에서 이제 미술대학을 창설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서 이화여대가 가장 먼저 앞장섰습니다. 물론 그때는 미술대학이라고 명칭하지 않았고요. 예림원이라고 불렀습니다. 빨간색. 그냥 하겠습니다. 보면 예림원입니다. 예림원인데 한림원, 행림원, 예림원 3개 분과를 개설을 했고, 거기에 8개 학과를 배속시켰는데 예림원이 음악과와 미술과로 분리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미술대학이 생기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림원 미술과의 초대 교수는 세 분이십니다. 동양화의 김영기 교수님, 서양화의 심영규 교수님, 그 다음에 자수의 장선희 교수님, 이렇게 세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곧 이듬해에 바로 서울대학교에서, 국립서울대학교에서 예술대학이 설립이 됩니다. 예술대학이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홍대는 우리 학교보다 한 4년 뒤에 미술대학이 개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제일 먼저 미술대학을 세웠고 동양학과를 제일 먼저 세웠다라는 것은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게 해서 47년에 예림원 미술학부로 명칭을 변경을 하고 4개 전공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동양화, 서양화는 지금도 존재하고요. 자숙과는 서맥과의 전신이고 도화는 디자인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4개 과로 분리가 됐을 때 이유태 선생님께서 부임을 하십니다. 이유태 선생님께서 부임을 하시는데 심영구 선생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심영구선 서양학과. 그분께 부탁을 드렸다 그래요. 나 거기서 조금 학생들 가르치면 안 되냐? 내가 그림도 그리지만 학생들도 가르치고 싶고, 그렇게 해서 내가 좀 돈도 벌고, 솔직하게 이유태 선생님의 그 증언록을 보면 굉장히 솔직하시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한 1년 한 학기 정도 시간 강사 하시다가 전임으로 부임을 하셔서 먼저 계셨던 김영기 선생님과 사군자를 주로 가르치십니다. 이게 1947년의 일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사진인데요. 그 당시 예림원 미술학부 초창기 교수진들의 모습이십니다. 딱 봐도 누가 이유태 선생님인지 눈에 들어오실 것 같은데, 예, 여기 장선희 자수를 맡으셨던, 그다음에 김영기 선생님, 그다음에 심영규, 이유태, 김채식 선생님,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예림원 초창기 교수진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당시 실기실의 모습입니다. 1947년도 실기실이에요. 이제 포인트가 안 나와서 굉장히 지금 아쉬운데, 이렇게 딱딱 찍어서 보여드리면 정말 재밌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예. 보시면 여기 서 계신 분 보이시죠? 이유태 선생님이시거든요.
예, 이유태 선생님이시고 그 당시에도 이렇게 동양학과는 이렇게 화판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화판 작업하고 그 옆에 보면은 모델들이 서 있어요. 모델들이 한 뭐 10대 초의 소녀의 모습 같기도 하고 저기는 조금 나이 드신 그런 분 여자분을 세워놓고 한복 입은 모습을 직접 스케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동양학과가 생긴 직후의 실기실입니다. 실기실인데 여기서 한 10년 정도, 20년 정도 지나면 이렇게 파격적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누드가 뜹니다. 예, 누드 모델 보이시죠? 그렇게 해서 초창기 예, 실기실. 그때는 동양화, 서양화 같이 이렇게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유화로도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기실의 모습이고요. 그 당시에서부터 몇 년 지나서 50년대 초반의 교수진들이십니다. 가운데 보시면 이유태 선생님 계시고 그 다음에 전덕회 선생님이 그 당시 조교셨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앉아서 사진을 찍으신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게 그리고 57년도에 첫 번째 졸업식이 그러니까 그 9회 졸업식이 있고 그 졸업식이 있을 때 졸업작품전도 같이 이렇게 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때가 대학원 졸업으로 제가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한진수 선생님, 전덕회 선생님, 이유태 선생님, 뒤에 박노수 선생님 너무 젊으시죠. 예, 한 30살 정도, 27년생이시거든요. 그 다음에 김인승 선생님, 그 다음에 이준 선생님,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은 제 느낌에 이경성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맞죠, 선생님? 예. 그래서 이경성 선생님에서 정말 짱짱한 드림팀들이 그 당시에 미술대학에서 수업을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누군지 전 몰라요.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해서 다 해결이 됐습니다. 예, 정말 그 당시 최고의 각 분야의 엘리트들이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중강당 앞인 것 같아요. 예. 세월이 좀 흘렀지만 이게 57년이고 이게 79년이니까 22년이 흘렀는데 여전히 세 분이 이렇게 나란히 서 계십니다. 보시면 한진수 선생님, 이유태 선생님, 전덕회 선생님. 그래서 두 분이서 2인전을 하셨을 때에 이유태 선생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축하해 주시는 모습인데 특히 제가 전덕회 선생님 작품을 칼라도판으로 구하지 못해서 이 뒤에 그림으로 대신합니다. 아마 전덕회 선생님 작품이실 것 같은데 예, 이런 작품을 제가 도판에서 못 찾아서 제가 이걸로 대신 보여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시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졸업을 한 다음에 국전에 출품을 하죠. 지금 보시는 작품 저쪽 거는 전덕회 선생님의 가을이란 작품입니다. 입선을 하셨고요. 그때 이유태 선생님께서 추천 작가로 활약을 하고 계실 때입니다. 아까 홍선표 교수님도 보여주셨던 작품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제지간이 함께 국전에서 국전의 회장에서 작품을 전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60년대에 미술대학으로 독립을 합니다. 예리몬이란 단어가 없어지고 미술대학으로 독립을 하면서 회화과, 생활미술과, 조각과, 자숙과 학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건물도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전에는 분명히 동양화와 서양화가 분리가 돼 있었어요. 분리가 돼 있었는데 이렇게 미술대학으로 되면서 오히려 통합이 됩니다. 통합이 되고 그 다음에 도한 전공이 생활미술과로 전환되고 그 전에 없었던 조각과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조각과는 미술대학에서 조금 늦게 생긴 거죠. 한 13년 뒤에. 그런 다음에 아까 사진으로 보셨던 박노수 선생님, 전덕회 선생님, 안동숙 선생님이 교원으로 부임을 하시는데 이때에 이유태 선생님께서 뭐라고 증언을 하셨냐면 너무 속상하다. 기껏 가르쳐놔서 뭔가 잘할 것 같으면 전부 서양학과가 뺏어가 버린다.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뭐 완전히 동양학과 무슨 쭉정이들 모임 진짜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총장님을 찾아가셨대요. 총장님을 찾아가셔서 사표직을 걸고 사표를 걸고 과를 분리해달라 그렇게 투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1967년도에 미술과가 동서양학과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동양화과라는 정식 명칭을 가진 과는 67년도부터 생기게 되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와 홍익대학교도 따라서 이렇게 동서양을 분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68년도에 이규선 교수님께서 부임을 하시죠.
예, 그런 다음에 1972년도에 학장회로 이유태 선생님께서 부임을 하십니다. 한 2년 정도 학장을 하시는데 2대 학장이세요. 1대 학장은 김인승 선생님이시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요때를 이렇게 제가 도서관에서 찾아보니까 정말 동양학과가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예, 거의 지금 뭐 한국미술사학회가 하는 일을 그때 다 했어요. 보면은 학회도 있고 뭐 학술지도 내고 뭐 너무나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예림이라는 학술지가 미술대학 전체에서 있었는데 이때 이유태 선생님이 학장으로 부임하신 다음부터는 각 학과에서 학술지를 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동해학과는 채연, 서양학과는 채림, 조속과는 조소, 자숙과는 수, 생활미술과는 생활미술 이렇게 해서 각 학과에서 학술지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비록 이 역사가 오래되진 않지만 이렇게 70년대에 각 학과에서 학회지를 냈다라는 것은 그만큼 얼마나 그 당시에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를 알려주는 단적인 예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보시면 요게 김인승 선생님과 이유태 선생님께서 학장 이취임식 하실 때 장면입니다. 김인승, 이유태 선생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유태 선생님께서 학장을 하셨을 때 체육대회의 모습이에요. 74년도. 이 중에 우리가 아는 얼굴들이 몇 분 계신데 대충 들어오세요 눈에. 이분 이게 포인터가 없는 게 정말 아쉬운데요. 이분 누구실까요? 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랑 돌려드리겠습니다. 남계 선생님이세요. 예, 윤사마를 방불케 하는 정말 예,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셨을 때일까요? 38년생이시니까 아직 마흔이 되기 전이신가요? 예, 그래서 그 다 체육복 지금 체육대회니까 다 체육복이신데 학장님만 지금 넥타이 매고 계신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몇 년 뒤에 예, 우리 학교 교수님들 이유태 선생님, 이규선 선생님, 오용길 선생님, 안동숙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예. 이게 아까 말씀드린 동해학과 학회지 채연입니다. 1972년도에 창간하고 78년도에 3호로 마감됐지만 그 안에 내용을 지금부터 제가 조금 설명드릴 텐데 굉장히 짜임새가 있습니다. 일단 목차를 보시면 격려사부터 해서 논문이 있고요. 번역이 있고 좌담회, 그다음에 학생논단, 석사 논문에 그 요약본까지 집어넣어놨습니다. 예를 들면 번역 같은 경우에는 장원원의 역대명화기, 그 다음에는 형호의 필법기, 예, 그러한 것들까지도 이렇게 다 번역을 해서 이렇게 실을 정도로 정말 충실한 학회지가 70년대 초반에 이미 발행이 됐었죠. 예, 그래서 그 당시 학장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격려사를 써 주셨고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목차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것입니다. 보면은 여기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름들이 이제 나오시죠. 학생논단의 서의 본질과 그 표현, 이신호 선생님. 예, 거의 뭐 박사 논문 주제이신데 학부 때 이런 논문을 쓰셨고요. 그 밑에 정각에 관하여 함순옥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수준 높은 학회지가 발행이 됐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좌담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노대가 화실 탐방해서 이당 김은호 선생님의 화실을 찾아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참석자 성함 있고 김기주 선생님이 대학교 3학년 때 참석을 하셨고 그리고 기록이 김보희 선생님. 예, 김보희 선생님은 이 학회지를 만드신 그 학술지의 팀원이셔가지고 뒤에 뭐 후기까지 쓰셨는데 덥다 진짜 너무 덥다 막 이런 후기까지 남기셔서 이게 9월 초에 나왔으니까 얼마나 더운 여름에 이걸 만드셨겠어요. 예, 그런 걸 저 혼자 보면서 즐거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동창회 간담회라는 걸 열게 됩니다. 1972년 6월 15일 이 학기 말이죠. 동해학과 대학원실에서 동창회 간담회를 여는데 참석자 명단입니다. 참석자 명단. 전덕회 교수님이 그때 과장이셨고 원무자 선생님이 강사셨고 그래서 사회를 원 선생님이 보셨고 기록을 두 분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 사진이 남아 있어요. 예, 그 모습입니다. 예, 이 중에 얼굴을 딱 봐도 알겠는 분도 있고요. 모르겠는 분도 있는데 찾아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돌려보겠습니다. 전덕회 선생님, 원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아니신가요? 아니신가요? 예, 근데 이 중에서 원 선생님은 저분밖에 아니실 것만 같은데 그 다음에 이신호 선생님 맞으세요?
이쪽이에요? 아, 예. 이쁘게 생긴 사람.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인원수와 이 사진 속의 인원수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다 계시다는 소리인데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전덕기 선생님 확실하신데 나머지 분들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미술대학 창립 27주년 학생미술전, 지금으로 하면 메이데이 행사 같아요. 메이데이 행사를 이렇게 복도에다 했고, 이쪽에 김옥길 총장님이신 것 같고, 학장이시니까 총장님을 모시고 이제 교내를 한 바퀴 도는데, 보면 이게 학부생들 그림이에요. 학부생들. 그때는 뭐 우리는 요즘 메이데이 하면 3학년만 하는데, 그때는 제가 1학년은 못 받고 2학년, 3학년, 4학년 학생들의 작품이 다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작품들을 했고, 그래서 제가 몇 작품 보여드리면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잘 눈에 안 들어오세요? 예. 김기주 선생님께서 3학년 때 그리신 거고, 그 옆에 김보희 선생님께서 3학년 때 그리신 추상이십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칼라로 다 남아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지금 흑백으로 돼 있어서 하나 더 보여드린 그 다음에 28회입니다. 28회. 예, 여기 오신 것 같은데 함순옥 선생님께서 4학년 때 그리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연 선생님께서 2학년 때 그리신 겁니다. 예, 아까 이미연 선생님 들어오시는 거 제가 본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해서 학생들 수준이 정말 굉장했구나 하는 거를 제가 이걸 보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 학교 출신들이 국전에서 이제 큰 상을 받게 됩니다. 큰 상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작가시죠. 원문자 선생님께서 19회 국전에서 국회의장상을 받으시죠. 그래서 이 작품으로 받으시고, 그때 이유태 선생님도 당연히 국전 운영위원으로 같이, 그래서 정말 사제의 그림이 같이 걸리는 그런 영광.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을 받으셨으니까 시상식이 있겠죠. 시상식 장면입니다. 예, 시상식 장면인데 딱 누군지 아시겠죠? 원문자 선생님, 예, 국회의장상을 받으셔서 제가 이렇게 나이를 계산을 해보니까 미처 30이 되시기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예쁜 한복을 입으시고 마치 올림픽을 방불케 이렇게 꽃다발을 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태 선생님, 이준 선생님, 그 당시 우리 학교 은사님들이 다 이렇게 제자의 수상을 축하해 주러 이렇게 참석하신 모습도 제가 봤고요. 그리고 6년 뒤에 대통령상을 또 받으시죠. 그때 또 이유태 선생님도 같이 국전에서 작품을 출품하셔서 같이 사제지간에 작품이 같이 전시되는 그러한 광경도 제가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유태 선생님께서 계셨을 때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예림전이라는 걸 개최를 합니다. 워낙 우리는 미술대학에 농미전이라는 게 지금도 있죠. 농미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동해학과 졸업생만을 위한 예림전을 개최를 했다고 합니다. 1972년. 이게 전부 학창 시절에 하신 일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11명의 동문이 각각 2점의 그림을 출품을 했는데, 아쉽게도 이게 한 번만 하고 끝납니다. 한 번만 하고 끝나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지금 우리 동해학과 동문전 체연전을 하잖아요. 그 체연전의 전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체연전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보니까 1980년도에 졸업생 13명만 모여서 개최한 동문전인데, 이게 완전히 동해학과 동문전으로 그 이후에 정착이 된 것 같고, 그래서 그 예림전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예, 그 예림전에 참석하셨던 여기에 그 11분과 그 다음에 이규선 선생님, 안동숙 선생님, 전덕기 선생님께서 그 당시 교수님들이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제가 이 학회지를, 이게 전부 학회지에 실린 거 제가 스캔한 거거든요. 학회지를 보니까 이런 작품이 하나가 있어요. 이런 작품이 있는데 출품자 11분의 제목과 앞만 비교를 해봐도 원 선생님 작품일 것 같아요. 맞죠? 예, 그때 상 받지 않으셨어요? 딱 이렇게 해서 이게 비상이라고 해서 원 선생님 작품 칼라로 혹시 가지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이런 옛날 선생님들 시절의 작품을 이렇게 다 모아서 전시를 해봐도 너무 감회가 새롭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1984년도에 한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농미회입니다. 농미회여서 여기는 정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예, 보시면
이유태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옆에 너무나 활짝 웃고 계시는 오숙한 선생님, 원선 뭐 쫙 다 제가 모르는 분은 뺐어요. 근데 혹시 여기 앉아 계시면 죄송한데 뭐 이은영 선생님, 뭐 김보희 선생님 다 이렇게 모이셨고요. 한컷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원전이라고 해서 동해학과 대학원 졸업전입니다. 동해학과 대학원 1986년인데요. 보시면 이유태 선생님 계시고 돌아가신 황창배 선생님, 오용길 선생님, 그리고 우리가 알고 계신 분들, 여기 쪼로록 황창배 선생님 옆에 홍순주, 오숙한, 김보희, 이신호 선생님 이렇게 쭉 계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동창들의 어떤 활동이고, 여기에 등장하시는 분들의 그림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오늘 저의 발표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일단 같이 재직하셨던 교수님들의 작품입니다. 오당 안동숙 선생님, 그리고 돌아가신 이규선 선생님, 1982년, 1960년대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오용길 교수님, 이종목 교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졸업생들의 작품을 보여드리면 일부러 제가 1980년대 걸로 좀 모아봤는데 선생님 이신호 선생님, 그 다음에 오숙한 선생님 국전 대통령상 받으신 것, 그 다음에 미술대전 특선, 그 다음에 누구 작품이실 것 같으세요? 김보희 선생님, 김보희 선생님, 그리고 고인이 되신 안은숙 선생님에서 미술대전 특선 작품이십니다. 그리고 오정자 선생님, 그 옆에 홍순주 선생님, 다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조금 가까운 미래로, 가까운 과거로 가보면 2000년대 중반에 정선진 선생님, 김귀주 선생님, 그 다음에 함순옥 선생님, 이혜경 선생님, 이미연 선생님 작품 맞죠? 제가 작품 제목을 못 찾았어요. 이미연 선생님, 이은영 선생님. 그래서 아까 그 이원전 사진에 등장하셨던 분들의 작품을 보여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입니다.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요즘 한국화가 뭐 위기다, 심지어 죽었다, 없어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계시고 그 역사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한국화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라고 하는 순간에 지금의 한국화를 이화여대 동해학과가 앞장서서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